숙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가난, 청빈, 정결, 숙명이 있는데, 이 숙명에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고집이 시해가지고 공동체에서 이제 사회 활동으로 이제 하산을 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는 바로 또 가톨릭 농민회가 활동을 하면서 그때 농촌 종각개론 대책위를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당시에는 농촌에서 워낙 어려우니까 농촌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아가씨들이 없었어요. 농촌 종각들이 나이 35, 40 대들까지 결혼을 못하고 막 자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해가지고 전국 농촌 종각 결혼 대책위를 구성해가지고 서울에다가 사무실을 얻고 그 운동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운동을 통하면서 농민 운동을 하면서 전국 농민의 활동들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 농민의 부의장, 경남도연맹 의장 이런 것들을 활동을 쭉 하는 과정에 아무리 농민들이 농민 운동도 하고 지역에서 협동조합하고 죽자서자 일을 해서 생산을 많이 해도 이게 농업 정책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왕창왕창 수입해버리고 생명산업인 농업, 국민의 어머니인 농민, 또 생명창고와 같은 이 농촌,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경제적 논리로만 그냥 자꾸 잣대질을 하게 되면 농촌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들도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 정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아무리 농민운동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농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구나. 정치는 공기와 같은 것인데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 전에는 이것 좀 해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뭐 다 해주겠다 그럽니다. 근데 선거 해가지고 당선만 되고 나면은 그냥 자리 걸어 나는 간다 그러면 화장실에 떠나가서 가군도 보소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손 딱 흔들고는, 까마귀 할 본다는 말이 있죠. 까마귀가 높이 날잖아요. 밑에서 살을 아무리 싸도 그냥 비웃고 빙빙 한가롭게 놀듯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 이제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쏘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정책을 바로 입안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나서고 정책의 요구자가 아니라 입안자로 나서야 된다 해가지고 전국 농민회에서 농민들도 이제 정치 세력화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러지 않고는 농민의, 농업의, 농촌의 미래가 희망이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으로서 알고 있다. 이래서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당하고 정치 손을 잡을 것이냐. 싹 둘러보니까 뭐 그 당시에는 민자당인가 또 평화당인가 아무튼 이런 당이 있었고 민주노동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노동당이 제일 좀 참신하고 계획적이고 또 노동자, 농업인, 서민들을 위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정당이다. 결국 민주노동당하고 손을 우리가 잡자 해가지고 민주노동당하고 손을 잡고 정치 세력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농민 진영에서 비례 후보로 한 사람을 내셔야 되는데 누굴 내세울 거냐. 그 당시 제가 전국 농민의 부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현역은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후보를 찾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이 투쟁을 하다가 다 집행유예를 많이 받아 있고 이랬었어요. 그렇게 나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돌다 결국은 저한테로 이제 등록 이틀 전에 와가지고는 저를 나가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는 울고 불고 뭐 나갈 수가 없다고, 제가 그때 뭐 농장을 크게 많이, 흑사랑 농장이가 흙을 사랑하는 농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농장을 저수도 하고 가수도 하고 크게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당장 내가 정치로 하면은 우리 이제 사업은 망하는 거죠. 빚도 많고. 그래서 제가 거부를 좀 했었는데 조직에서
당신이 안 나가면은 우리는 후보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이제 결단을 내죠. 그래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그때 2004년도 4월 15일 날 결과가 나갔는데 민주노동당이 이제 10명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나가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저로서는 어느 날 갑자기 삽에 떠서 국회로 던져진 그런 이제 기분이었죠. 전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도 집행유예를 저도 재판을 받아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았었는데요. 저는 항소를 못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싸움 투쟁을 한다고 깜빡해가 일주일 안에 항소를 했어야 되는데 항소를 못해가 법이 확정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할 때 사면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출마할 자격이 있었는데 이걸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다 보따리 남겨가지고 갑자기 제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17대 때 국회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들어가 보니까 바깥에서 보던 거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 뭐 제가 들어가면서 기대도 많이 했고 큰 뭐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거칠해. 좀 가식, 가장, 꾸밈 이런 게 참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하는 척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 이제 쌀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하고 쌀 협상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87명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쌀을 재협상하라 해가지고 도장을 막 찍어줬습니다. 그래 이걸 제출해놨는데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들 도장까지 찍어주고 처리하자 이래 놔놓고는 막상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핫바지 바꾸시듯이 다 실실 빠져나가버리고 성원이 안 돼가 처리가 안 됐어요. 12월 달에. 아이 그걸 보고는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농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서명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시점에는 다 이리저리 이유되고 빠져나가 버리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 농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쌀 문제가. 미국하고 협상할 때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2004년도 딱 들어간 그날 12월 달이었는데 어째 국회가 이럴 수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가식적이고 쇼를 하느냐 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도대체 가지고 막 붕괴를 했죠. 그때 제가 사실은 이라크 파병도 막 하고 할 때 당에서 단식 농성을 할 때 제가 쌀 문제하고 같이 농성을 했는데 13일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 농성을 하면서 도저히 국회의원들이 얄미워가지고 같이 생활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뭐 구함 치고 이 사람들 막 비판하고 맥살이라도 잡고 싶고 책상을 뭐 엎어버리면 싶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동안에 쭉 하는 걸 보고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결정적으로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생활을 도저히 못하겠다. 단식을 해야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료분들이 이렇게 미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국회 생활을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단식을 하면서 단식 3일째 되니까 배고프기 엄청 많이 좀 나왔지만은 3일째 되니까 딱 넘기고 나니까 배고픈 것도 극복이 좀 되고 잠이 안 와요. 배가 고프니까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 이제 국회 북쪽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12월 달의 말이었거든요. 1월 달 초였는데 그 동산을 이제 산책을 했습니다. 새벽에 주로 뭐 11시, 12시 새벽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나무하고 새하고도 밤에도 새가 지저귀더라고요. 뺑뺑 돌면서 이제 제가 가톨릭 신자니까 묵주 기도도 하면서 내 이 마음에 동료 의원에 대한 미움을 없애달라고
뱅뱅 도는데 언제 죽을 것 아니에요. 손도 시리고 막 이렇게 또 단식을 하니까 몸도 춥고 이 미움이